안녕하세요. 에미넌트 하스피스 케어에서 일하고 있는 김정아 널스 프랙티셔너입니다. 오늘은 호스피스를 시작하시면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 호스피스를 하시면 금방 돌아가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혹은 비슷한 질문으로 호스피스 하면 바로 몰핀을 쓰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호스피스가 원인이 돼서 환자분이 금방 돌아가시지는 않습니다. 호스피스에 관한 연구 조사를 보면 호스피스 대상자가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았을 때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지 않았을 때보다 더 오래 산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호스피스는 환자분들의 임종 과정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불필요한 치료를 막고 환자분이 가지고 계신 질환과 그에 따른 증상에 따라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혼자 환자를 돌보시는 것보다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때 환자분이 현재 가지고 계신 증상들을 더 잘 매니지할 수 있어서 환자분이 편해지시고 환자 본인도 더 살고 싶어 하시고 그러면 실제로 더 오래 사실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호스피스에서 약을 잘 관리하는 것도 환자분의 삶의 양과 질을 높이는 데 많은 기여를 합니다. 호스피스에 관한 오해 중에 하나가 호스피스를 하면 약을 다 끊게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호스피스를 하면 약을 다 끊는 것이 아니라 정리를 해서 정말 환자에게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약을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약의 효과를 기대하기보다 약이 환자에게 더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의 예는 치매약들입니다. 치매약들은 치매를 치료하는 약이 아니라 치매의 진행을 막는 약들입니다. 이미 치매가 말기로 진행된 경우는 기대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현재 컨디션에 더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단을 권할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약을 계속 드시는 것이 때에 따라서 환자의 컨디션에 따라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분이 정상적인 컨디션을 잘 유지하고 계신다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환자분이 컨디션이 나빠지는 경우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약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당뇨약, 혈압약, 콜레스테롤 약은 죽을 때까지 먹어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 말은 중단 없이 계속 먹으라는 말을 강조하는 말인데 어디까지나 환자분이 정상적인 컨디션을 유지했을 때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호스피스 환자로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는 식사를 못하셔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혈압, 당뇨를 재어보면 이미 저혈압, 저혈당에 계신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가족분들이 식사는 못하셔도 약은 반드시 드려야 한다는 책임감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식사를 잘 못하시면 몸무게가 빠지게 되고 그러면 혈압, 당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그 상태에서 혈압약, 당뇨약을 계속 드시면 저혈압, 저혈당이 생겨서 사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콜레스테롤 약 같은 경우는 몸에 콜레스테롤을 빼주는 약인데 식사를 못 하시는데 이미 저장된 지방을 굳이 뺄 필요가 없다고 가족분께 설명을 드리면 가족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중단하시는데 동의하십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경우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것입니다. 환자에 따라 혈압당이 의외로 올라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가족은 환자의 혈압, 당, 식사량, 삼키는 정도, 환자의 전반적인 컨디션을 잘 관찰하면서 의료인과 상의하여 약의 중단 시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간호사가 정기적으로 다니면서 환자의 질환과 나타나는 증상에 따라 무엇을 모니터링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 환자를 더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지 가족과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약은 도움이 되고 안 될지를 의사와 상의하여 조정된 약을 드시게 되면 환자분이 편안하게 되고 원래 가지고 계셨던 컨디션보다 더 스테이블해지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호스피스를 하시면 빨리 돌아가신다는 말은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몰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분들은 몰핀에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아주 조심해서 써야 하는 약입니다. 호스피스를 시작한다고 해서 무조건 몰핀을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몰핀을 시작하는 경우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와 통증이 있는 경우입니다. 호흡곤란은 임종 전에 겪는 호흡곤란이 있을 수 있고 원래 가지고 계시던 폐질환 말기의 호흡곤란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임종 전에 호흡곤란이 많이 오는 경우 몰핀을 사용하게 됩니다. 임종 전이 아니더라도 폐질환 말기에 호흡곤란을 예로 들 수 있는데, 폐암 말기에 호흡곤란인 경우 몰핀을 사용을 하는 경우에 많이 편안해지십니다. 몰핀을 사용하는 다른 경우는 통증이 심한 경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암 통증도 마약성 진통제 중에 가장 약한 것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몰핀을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심하신데 입으로 삼키실 수 없는 경우 혀 밑에 넣을 수 있는 몰핀을 시작합니다. 혀 밑에 넣을 수 있는 몰핀은 아주 소량으로 혀 밑에 혈관으로 흡수되어서 흡수가 빠른 속효성 몰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몰핀을 쓰는 이유는 호흡곤란과 통증 완화, 그래서 임종 과정을 짧고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종이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몰핀을 시작할 때 가족의 동의를 구합니다. 한국 분들 중에 많은 경우에 가족이 타주에 살고 있거나 아니면 한국에 사는 분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임종을 지키러 오셔야 되기 때문에 몰핀을 늦게 시작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는 가족과 상의하여 그 시작 시기를 맞춰 드립니다. 그리고 한국 분들 중에 많은 분이 몰핀을 주사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기도 합니다. 대부분 미국에 있는 호스피스에서 임종 전에 드리는 몰핀은 물약, 드랍입니다. 혀 밑으로 떨어뜨리게 되는데 작은 주사기나 스포이드로 아주 소량으로 시작을 합니다. 대략 5mg, 0.25cc로 시작하게 됩니다. 몰핀의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경험상 몰핀을 드려본 경우 아무 효과도 없어졌던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반 정도는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 효과가 없으시면 용량을 늘리거나 더 자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 정도는 원하는 효과를 보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하는 효과라는 것은 호흡곤란이 완화되고 통증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 효과를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주 적은 경우입니다. 알러지 반응이 있거나 정신 착란, 그러니까 컨퓨전이 생기거나 아니면 아예 정신을 잃으시는 경우, 의식을 잃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몰핀을 시작 전에 가족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이상의 효과를 보셨던 분이 계시는데, 이 경우는 쉽게 말해서 몰핀이 환자한테 너무 잘 맞는 겁니다. 증상이 기대 이상으로 좋아지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로 돌아가실 것 같아서 몰핀을 드렸는데 몰핀을 드시고 너무 몸이 릴렉스되고 편안해지시니까 환자분이 정신이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편안하게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까지 몰핀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모든 환자에게서 몰핀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몰핀을 안 쓰시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무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은 몰핀을 쓰시지 않습니다. 또 호흡이 반대로 느려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호흡이 아주 얕아지시는 분이 계시는데 살살 쉬면서 아니면 천천히 쉬면서 굳이 통증이 없으면 몰핀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약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끝을 맺고 싶습니다. 환자를 보러 다니는 간호사들이나 아니면 연세 드신 분들을 모시고 계신 자녀들이나 간병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텐데요. 많은 한국의 어르신들은 약 관리를 정말 잘 못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약 이름이 영어로 되어 있어서 환자나 가족은 약 이름에 익숙하지 않고 본인도 왜 그 약을 드시는지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점들을 얘기해 보자면 중복되는 약이 많습니다. 의사가 말했는데 끊어야 되는데 안 끊고 두 개를 한꺼번에 같이 계신다던가 같이 드시고 계신다던가 아니면 중단이 되었는데 버리기 아까워서 쌓고 계시다가 나중에 깜빡하고 다시 드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약이 그렇게 되니까 약이 너무 많아져서 본인도 무슨 약을 먹어야 되고 무슨 약을 먹지 말아야 되는지 혼동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약국에서는 리필을 계속 해주는데 환자분들이 약을 띄엄띄엄 드시다 보니까 약이 너무 많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좀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세상에는 좋은 약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약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빨리 돌아가시기도 합니다. 저는 많은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약에 대해서 똑똑해지시고 내가 무슨 약을 먹는지, 그 약이 어떤 효과를 있는지, 그리고 그 약을 어떤 때에 드시지 말아야 되는지 잘 염두에 두시고 약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